네메대와 15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공 김유진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유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종윤 씨가 네. 다른 뭐 중계가 있어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멋진 남성분이 오늘 출연을 열심히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면서 웃으세요? 여기가 웃길래. 자, 그럼 오늘 멋진 남성분이라고 해서 네, 웃었지. 초대 손님 어. 본인이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민이의 남편 전민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드디어 당근 오빠가 맨날 전민기 씨 초대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낯을 엄청 가리는 거예요. 저 원래 낯가림 심한데. 남자 좋아해요? 아 그래서 여자 싫어하는구나. 여자 싫어하고 남자 좋아하는구나. 여자 싫어하는 이유가 아니, 있었네요. 아니, 남자 좋아하는 관상은 아니에요. 그래 관상 아니지. 좀 볼 줄 알았어요. 아시네. 아니 원래 활동을 또 많이 하시니까 네. 또 여기저기 많이 뵈가지고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오늘 처음 뵀지만 또 선영 씨가 그렇게 여기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네. 혹시 제가 이거- 거의 전민기를 끌어주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이거 불금쇼도 내가 꽂아줬고. 그게 아니라 웃긴 얘기는 다 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방송은 좀 저 보셨나요? 미안한데 안에 나오는 거 안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게 저는 여기서 정미녀 대신에 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 아, 그래? 중요하진 않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 네 뭔데 이름을 뭐 바꿔 끼기에. 아니 지가 요즘에 동네에서 좀 아줌마들이 알아봐 주니까. 아, 나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동네 짱이야? 아니 동네 뭐 쭈꾸미 먹으러 갔는데 안경을 쓰더니 사람들 알아보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열애가 걸렸네. 어. 그리고 맛있다고 하더니 나가면서 사장님한테 여기 유튜브 촬영해도 되나요? 뭔 개소린가 하면서 봤더니 근데 아니, 더 웃긴 거는 그분이 야. 아 유튜버세요? 아니 난 요즘에 무슨 스타병 걸려가지고 알아볼까봐? 그렇게 걱정했어? 아이 쟤한테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던데? 요즘엔 아무도? 사실 저를 더 많이 알아보거든요. 그러게. 아니 밀렸네 많이. 아니, 많이 밀렸어. 그리고 이제 누구 막 씹다가 사람 다가오면 오빠 쉬.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아. 선영이랑 이제 둘이 네.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 누군가를 씹어내서 걸어가고 있어. 그랬더니 정민이 야 우리 알아보는 것 같아. 조용히 해. 너 그 정도야? 너 아니잖아. 아, 나 많이 알아보다가. 요새 중증이에요 중증. 나 궁금한 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알아봐요? 일단 이쪽 이 마곡 강서구 일대는 제가 꽉 잡고 있고요. 아 진짜? 응. 그 정도야? 그리고 나 이제 부천 얼짱 출신이니까. 네, 아예 뭐 얼짱 그냥 출신이니까 뭐. 많이들 알아보시더라. 뭐 근데 이렇게 길게 하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 편집이 또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집중되는 거 되게 못 참거든요. 아, 그래요? 어때서 같이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오늘? 뭐 아니 저는 순순히 어차피 그냥 나온다고. 아니 저는 이제 이스타에 발 붙인다는 생각으로 어. 왜냐면 저 인간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축구 좋아해요. 나한테 지난번에 박종윤한테 빨리 카톡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이스타TV 출연하게. 그래서 어. 내가 원래 그런 부탁을 진짜 잘 안 하거든요. 했어? 또? 근데 진짜 철판 깔고 종윤 씨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 뭐래? 너무 궁금하다. 박종윤 씨가 뭐라고? 그냥 뭐 나중에 시간 나면은 아,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 아 네. 야, 점점점. 그때 그럼 어디 혹시 응원하시는 그런 것도 클럽이나? 없어 저 인간은. 아니 저는 원래 그 막 여기처럼 전문가들처럼 보는 건 아니어서. 아 그냥 축구 자체를? 근데 어릴 때부터 쭉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축구 안 본 남자애들 있나? 아, 우리는 그 위성 접시가 달려 있었어요 집에. 아, 이거 큰 거,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제 집. 해외 아니. 축구 못 볼 때도 어? 저는 많이 보고 했죠. 매니악하시네. 되게 유명했어요. 있는 집안 자식이라고. 아, 있는 집 그래요? 아니에요? 아, 전혀 왜 모르시는 거예요? 같으면은 저는 전혀 아니, 모르죠. 그건 아니고. TBS에서 소문났었는데. 제가 그 소문 때문에 잘못 잡힌 거 사기 결혼. 사기 결혼. 아 동공이 왜 나를 보면서 흔들리시지? 아니 나는 돈이 많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아니 오빠는 없지만 아버님이 진짜 돈이 집에 많다. 차가 없는데 아빠가 접시만 어떻게 샀었어요. 아 근데 관상이 약간 부유한 집안의 자제 같은 관상 있으세요. 아, 아니, 그래요? 오늘 되게 관상가들 납셨네요. 아니 외모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지적이고 되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나 처음 궁금하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런 얼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런 얼굴이 어떤 그러니까 얼굴인데? 저는 좀 이목구비 좀 뚜렷하고
털 많고 남자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남성의 얼굴을 좋아하는데 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좋아하는 거지. 무슨 환상 속의 왕자님 좋아하듯이 그냥 서양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네네.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없지 당연히 아니, 있겠냐.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딨어. 처음 남자친구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난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제가 짝사랑했던 거고 대학생 때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처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좀 괜찮아요, 넌 전민기 씨? 아무렇지도 않지. 눈치를 봐. 너 되게 눈치 본다. 전 평소에는 남친과의 잠자리도 아는데 내가. 뭐 아무튼 외모는 그런데 전민기 씨를 처음 봤을 때 외모가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잘생기셨는데. 네네. 내가 근데 제 스타일은 아, 네, 아니었다고요. 네, 제 어디서 스타일은. 만나셨어요? 근데 두 분은? 저희 그 TBS라는 방송국에서 전민기 씨는 거기 아나운서였고 아, 역시. 저랑 장효윤 씨가 그때 이제 프로그램 그때 그럼 다 아시는 그래서 둘이 같이 MC 더블 MC였어요. 저는 오히려 효인 씨랑 더 친했어요. 맞아요. 제가 막 연애 상담도 하고. 아 그랬어? 음. 오. 제가 되게 이별하고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웃기다. 오빠한테 오빠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아 그때 너 쓰레기 만날 때? 그래서 쓰레기 만날 때.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왜냐면 그때 헤어지고 제가 이별을 하고 힘든 게 그때 처음인 거예요. 오.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즐겨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이별하고 힘든 그 기분을 즐긴대. 근데 그게 나는 멋있다. 되게 뭐 사랑꾼 납셨네. 근데 나는 영화 그게 같다, 영화. 되게 위안이 됐어. 어. 아 그러면 내가 누군가 이렇게 헤어지고 힘든 기분이 처음이니까 내가 이걸 즐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이겨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기억을 못해. 내가 그랬어? 왜냐면 남일에 크게 관심 없고 하는 말이구나. 그 당시에 누가 막 그 주변에 여자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여자 동생들이 누구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옆에 가서 그 남자 쓰레기라고 그 남자랑 헤어져야 된다고 그냥 이제 취미였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1도 없고. 그냥. 되게 특이하시네. 효인이한테 그때 즐기라고 했더니 얘가 진짜 주 7일 술만 먹어가지고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부터. 그 두 분 어떻게 사귀게 된 그래서 거예요? 그 TBS라는 방송국에서 어. 전민기 씨는 이제 아나운서로 근무를 했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 MC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JTBC 기상캐스터를 같이 하던 시절이어서 그 장성규 씨랑 좀 친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기 오빠도 그때 뭐 MBC 그 신입사원 때문에 장성규 씨랑 좀 친분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듣보잡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막 성규랑 알죠? 막 이렇게 말 시키는 거예요. 듣보잡은 맞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내가 아나운서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말 걸어서 그래서 어땠어? 듣보잡이 와서 막 뭐 성규랑 친해요? 뭐 나 성규랑 뭐 친해요?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봐봐 내 스타일도 아니었지 외모? 듣보잡이지? 그 어쩌라는 거야. 결국엔 나랑 살고 있으면서 저렇게. 그러니까 그거 사설이 그런 길어. 사람인데 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지금 왜 말 건 거예요, 그때? 민기 오빠가 말 건 이유가 마음에 있어서 전혀 마음에 없었죠. 말 네. 걸고. 아니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지? 그때 아니 성규가 우리 회사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둘이 얘기하는 걸 보고서 다가갔던 것 같은데 내 아니에요. 기억에는. 장성규 씨가 TBS를 왜 옵니까? 아 그래요? 뭐 아무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 분장해주는 누나가 있는데 메이크업 하시는 계속 분이? 둘을 이제 연결하려고 하더라고. 해봐, 잘해봐.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신경도 안 썼거든요. 왜냐면 되게 딱 봐도 공주병 같았어요. 예, 그 겨울에 얼짱 출신이라서. 눈이 오는데 그 어그부츠 그것도 산지 오래됐나 봐. 굽이 무너져 있었어요. 양쪽이. 그거 진짜 없어 보이는데. 그걸 신고서 막 통통통 걷는 게 맞아, 있어요. 맞아, 이렇게 맞아. 걷는데 통통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쳐다도 안 봐. 나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저 미친이네 진짜. 생각을 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야, 너 너무 좋아한다. 내가 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나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더워서 스카프 벗었어. 나 지금 관심 1도 없었거든. 근데 왜 아니, 너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만났냐고. 왜냐면은 어떻게 만났어, 근데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만남인 게 뭐냐면은 잘못된 만남인데, 씨. 그 분장실에 언니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언니들은
진짜 그냥 심심했던 거야. 심심해서 장난으로. 분장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야 우리 회사 그 전영윤이거든요 원래 본명이 전영윤 아나운서가 너 예쁘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또 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흔한 일이니까. 또 뭐 누가 봐 또 나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전민기 씨는 뭐였냐면 하도 주변에서 막 야 선영이 예쁘지 않냐 예쁘지 않냐 막 이런 세뇌가 이야기를 했구나. 하니까 한 100번 정도 물어보는 거에서 짜증이 나가지고 예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는 예쁘대 이걸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막 볼링도 치고 그 아나운서들이랑 MC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나는 전민기가 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아하는 남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날 뭐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데 나를 좋아하면 뭐 집 어디야 뭐 데려다 줄게라든지 택시를 잡아준다든지 뭔가 그런 그런 걸 안 했구나. 시그널들이 있잖아. 근데 자기가 택시 타고 막 먼저 가버리고 멋있다. 이 남자 뭐지?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 나 나 좋아하는 예쁘다고 건데. 하고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은근히 기대했구나. 뭐야? 왜 고백을 안 하지? 막 이러다가 내가 말린 거야 저기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그때 원래는 매달렸어?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매달렸어요? 그래서 나중엔 내가 어디까지 생각이 갔냐면 내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나를 못 따라오나. 좋아한다고 와 심한데?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상상이? 그래서 그분이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4년 사귄 남자친구였는데 진짜 걔한테 미친 거 아니야? 헤어지자고 이제 그 친구를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또 고백하기만을. 나 정리했어. 뭐 시그널 줬어요? 네 그럼요. 근데 그 사이에 소개팅하고 전혀 나한테도 시그널이 안 와. 아니 좋아해야 고백을 하지. 혼자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전민기 씨랑 저랑 그때 그냥 친한 동료처럼 이제 전화 통화를 자주 했었거든요. 나중에 둘이 만약에 1시간을 통화를 해요. 와 오래 했다. 그걸 제가 녹음을 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요? 분석하려고요. 뭐야 이상해. 분석을 왜 해? 아니, 나 연영과 출신이니까 서브 텍스트를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미쳤다. 이거 그 전 핸드폰에 녹음 파일들이 다 있거든요. 와 미쳤다. 그거를 다 무섭다. 적습니다. A4 용지 깜지처럼? 왜 저거? 분석하려고. 뭐야? 분석이 되겠어 그냥 막 뱉은 말인데. 그러니까 뭘 분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분석하는 거야? 이 사람 성격 뭐 이런 거? 저 사람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어봐 그럼 그냥. 그럴 용기는 없거든. 오히려 이런 사람 만나니까 더 끌렸구나. 네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결혼까지 간 거예요. 누가 먼저? 사귀자고는 이제 저분이- 제가 하게 됐죠. 이제 좀 저분한테 들어요. 전 많이 이거 지금 뭐 이 얘기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여기가 좀 특이하시네. 특이하죠. 예. 나는 뭐 여기가 구애를 한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아니라. 약간 제가 먼저 더 좋아하고 제가 말린 케이스예요. 그럼 어떠셨어요 그때? 아니 그때 나는 그냥 재밌는 입담 좋은 여동생 하나 생겼구나 잘 가라고 생각하고서 하니까. 둘이 통화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오. 야, 나 심심할 때마다 전화했지. 근데 그게 이제 패착이죠. 왜냐면 제가 아나운서니까 세착이었어. 주변에 여자 아나운서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편한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쵸, 아나운서들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막 수다 떨고. 그때 효윤이한테 막 연애 상담해주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얘는 딱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이제 그때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점쟁이가 너 그 애 그렇게 가지고 놀면 안 돼? 딱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야? 걔는 너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진짜 그래서 네가 사주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당시 내 심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너 성격이면. 아니 진짜 그랬을 맞잖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완전 있지. 진짜 무섭다 너. 예. 되게 치밀하네. 조심해. 그날부터 나도 너 말렸구나.
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귀는 거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어. 딱 그래가지고 내 집에 가서 이제 딱 생각을 해봤지. 근데 그 얘기했을 때 딱 선영이가 떠올랐어. 떠올랐어. 그러니까 날 좋아했다니까. 뭐 그랬나 봐요.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그래서 야, 지금 가스라이팅에서 뭐하냐. 점쟁이가 사귀라고 해서 사귀었습니다. 아, 그 점집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까지 하셨네요, 어떻게 하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진짜 됐어요. 좀 특이한 네. 인연 같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가 아니었으면 이 결혼 생활이 오래 못 갔겠구나. 아, 그래도. 왜냐면 둘 다 제정신은 아니에요. 진짜 정상이 아니야, 둘 다. 들어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들어보면. 아,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네. 남편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방송에서. 아 진심이에요. 네. 오늘 나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그냥 뭐 올 것이 왔구나. 언젠가 한 번 올 거 같았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왔으니. 오늘의 주제가 네. 그래서 두 분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고 무심한 듯 하는데 진행 잘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오빠. 연결이 딱딱 되네 그냥. 잘해. 야, 이 오빠. 아니, 이 오빠 원고도 그냥 딱 대본 플레이야. 아니 안 보다가 딱 야, 너네 데리고 대본 플레이하는 게 쉽지 않아. 흐름이 좋잖아 지금 흐름이. 너네 데리고 대본 플레이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너네 완전 쓰레기야. MC 입장에서 다루기 제일 힘들어. 제가 잘 알죠. 예. 지들 멋대로 얘기하면서 뭘 맨날 네, 시니케어 플라세터 플러스 크림입니다. 아,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신 분, 그리고 피부톤이 칙칙하고 생기 없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저도. 양태반 크림이 보통 가격이 10만 원 넘어가는 아주 그 고가죠. 비싼 크림 중에 크림이 양태반 크림인데 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크림이고 제가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저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늘 이 크림을 바르고 오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크림입니다. 저는 거의 뭐 밤에 항상 늘 처발처발 이렇게 하는데 흡수력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바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팁인데 이제 집에 있는 동안은 바르고 한 30분 있다가 또 바르고 30분 있다 또 바르면 정말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팩한 느낌 있잖아요. 되게 쫀쫀하고 되게 촉촉하고 또 얼굴이 되게 화사한 그런 느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조금 그런가요? 아니 지금 피부 진짜 광고할 좋아. 때 너무 똑똑해져서 깜짝 놀랐지? 나 왜 자꾸 아니, 거기서 말하고 놀라- 있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거기서 놀라신 거예요? 잘하네. 자, 검색창에 어스샵 검색하시거나 영상 하단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구매 네. 가능합니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이었습니다. 사실 두 분하고 이 결혼이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두 분은 아 근데 보면-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오는 길에 지가 이렇게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당군 오빠는 방송이 좀 스타일이 좀 다를 거야 오빠. 야! 네가 제일 이상해! 내가 방송해본 사람 중에. 와서 보니까 잘만 하는구만. 야, 네가 제일 이상해, 방송 스타일이. 내가 이상한 게 저희는 아니라. 진짜 내보내 빨리. 왜 재밌구만. 내 편이 생겼네. 야, 니네가 제일 이상해, 방송. 아 그래? 오. 나는 오빠가 이상하다고. 내가 뭐가 이상해. 제일 이상하지. 아 지금 연결 얼마나 스무스했어. 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까지 묻고 지랄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너 왜 화가 났어? 저 가만히 있어. 저 또라이 같은 애 저거. 또라이. 너도 또라이야. 너는 뭐 아닌 줄 알아? 이어가시죠 명 MC님.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MZ 세대들의 고뇌가 담긴 그런 질문입니다. 네. 결혼 꼭 해야 하나? 사실 이거 MZ 세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MZ 아, 맞다, 세대입니다. 우리 장윤 MZ. 씨. 우리 이게 애매대화잖아. 너 무슨 세대인 줄 알았어? 아 얘기해봐 빨리. 너 무슨 나 세대인 줄 알았어? Z세대. 세대네 씨. 왜 너 웃어? 인스타도 이상하게 촌스럽게 올리잖아. 양산형 인스타. 전형적으로 그냥 어디 놀러 가면은 뻔한 사진 올리고. 오빠는 완전 아저씨같이 올리잖아. 나 아저씨 맞아? 나 아저씨인데? 나 아저씨 맞는데?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 요즘에 그 통계청에 따르면이 갑자기 너 할 건 해야지. 솔직히 이상해 안 이상해. 할 건 아니 해야지. 안 궁금해 통계청. 근데 대본에 있으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작가님이 써주셨기
작가님의 노고가 있어요. 작가님 뭐 먹고 삽니까? 들어보자. 네. 네, 통계청에 따르면 80년대 초 총 혼인 건수가 이제 40만이 넘었는데 2022년에는 19만 건. 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죠. 이거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낳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OECD 최저래요. 아,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일단은 여기 효윤 씨 빼고는 다 기혼자들이니까. 꼭 해야 하는 게 어딨어.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는 거지. 그럼 뭐 다음 얘기할까요? 그렇게 할 거면 방송 왜 하세요? 진행 좋다. 진행 좋아. 진행 너무 잘해. 그거 몰라서 물어보니 지금? 생각을 말하고 너의 생각을. 아니 오빠는 대본대로 해야 되니까 해야지. 아니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요즘 왜 이렇게 그러면 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생각이 있을 거 결혼을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저는 그냥 개인의 삶이 중요해진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어쨌든 누군가의 희생. 단 한 명의 희생이 아니라 뭐 아니 결혼이 왜 꼭 희생이라고 본인 희생이라고 모두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결혼에 좋은 면도 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같이 사는 사람의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같이 맞춰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필요하죠. 근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친구들이 개인의 삶,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랑 맞추고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하기 싫은 거지. 근데 결혼이라는 건 그 과정이 전부 들어가 있는 제도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이제 특히나 좀 이거는 제가 30대 중반까지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은 후반인가요? 30대?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그냥. 말 좀 하자고. 오빠 댓글에 보니까 내 말 좀 끊지 말라고 하더라고. 뭐 안 봐요 댓글. 댓글 하나도 안 봐야죠. 이상하게 하지. 이상하지? 아니 내 스타일이야. 대충 해. 뭐 중요해? 그래서. 아 까먹었잖아. 그건 네 잘못이지. 30대 중반까지는. 아, 30대 중반까지. 왜냐면 이제 내 개인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력 단절이 될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고 특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럼 여성 이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그래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 그걸 이제 또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사실상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너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에 되게 동의를 하고 맞아.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요즘 시대에는 미디어에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그런 것들도 부부끼리 뭐 싸우는 거를 방송에다 두 분도 그런 방송. 그렇고. 얘네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닌데. 야 못됐네 진짜. 그 싸우는 건 뭐 그런 건 아니었지. 네. 근데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나 갈등이 없는 부부가 결혼을 있나? 우리 사회가 소비하는 형태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갈등이나 부정적인 부정적인 걸 게 훨씬 더 많아. 부각해요. 그것도 맞아.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관계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관계를 잘 맺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서로 아주 가벼운 맞아. 관계들을 맺다 보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야. 인스턴트식 네, 관계가 있죠. 카톡에서도 뭔가 맞아. 내가 한 말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왜 그렇게 말해요? 바로 요즘엔 발끈하는. 저랑 말 안 해버리고. 예전에는 정말. 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실은 막 처음에 착한 척도 하다가 본 모습 드러나고 싸우기도 했다가 다시 갈등이 봉합되고 이런 사실은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친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친구도 깊이 안 사귀는데 과연 결혼이라는 것까지 내가 누군가와 할 수 있느냐. 또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했던 말이 이 말인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봐봐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딱 왜냐면 저 몰입감이 있네 여기. 그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그거랑 그렇고. 뭔 아 확실히 말이 딱 쏙쏙 와닿네. 같은 저는 얘기였어요? 안 비었어? 나만 아니, 비고? 빈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좀 이야기가 되게 어. 기승전결이 있고 딱 있으시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저 말이었어. 그러니까 갈등을 너무 싫어하니까 연애할 때도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면 각자 집으로 가고 야, 연락하지 마 했다가 본인이 이제 해소가 되면 다시 만나는 형태가 많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좀 그것도 부딪혀가면서 맞춰가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다 보니까 연애를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지.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진짜 내가 이 세상이 중심이거든요. 맞아, SNS에서도 사실은 좋아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의 그 엔터테이너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와 그거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같은 공간에서. 되게 설득력 있으시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와닿네. 현실적인 문제도 집값 일단 이거 결혼하는데 많이 돈 많이 얘기하시죠. 들죠. 집값. 집값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 키우는데 뭐 1년에 1억이 든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혼자 돈 벌어서 내가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치. 이제 가정이 돼 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둘이 합쳐지잖아. 1+1이 이 둘의 소비가 또 합쳐지는 건데 소비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쓰고 남자가 100만 원 썼어. 그러면 합쳐진 게 200이 아니라 300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각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테니까 뭐 공과금이며 뭐 집 대출금이 아, 맞아, 있다면 뭐 대출. 그런 거는 다 그냥 부모님이 부담을 했던 거니까 우리의 역할은 아니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은 진짜 뭐 하다못해 막 정수기 비용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요금. 왜냐면 전민기 씨도 결혼하고 한 2, 3년까지 계속 휴대폰 요금이 이제 시댁 그 어머님의 통장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니네 보험료 언제 가져갈래? 니네 전화세 언제 가져갈래? 이 얘기를 한 3년 차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근데 우리 가져오기가 싫은 거야 그거를. 왜? 아, 그치. 소비가 그때 돼버리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오. 나 귀찮아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너가 처음에 하던 내용이랑 지금 끝에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마무리 좀. 요거를 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서 정리 딱. 그 선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주변에 맛집을 다 검색해서 어디가 맛있는지,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어디가 하죠. 가격이 싼지, 하다못해 볼펜 하나 사더라도 어디게 제일 좋은지, 오래 쓸 수 있는지, 나랑 맞는지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사실은 선택하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 물건 고르는 것보다 더 세심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단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부각되죠. 근데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안고 갈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할 때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지. 하다못해 뭐 여행 갈 때 여행지를 고르는 거, 비행기 고르는 거 모든 게 다 계속 선택이 연쇄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사실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뭐 약간은 좀 수용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선택의 범위 자체도 이렇게 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당 안 하려고 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뭐 볼펜을 사는데 뚜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에 그냥 샀다면 이제는 마음에 드는 걸 찾아내잖아. 근데 사실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계속 늦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선택하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맞아요. 본인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너- 더 내 얘기하는 힘들어지는 거야? 거야. 너 요즘 왜 그래? 너 진심 너라고 안 했어, 효윤아. 너 왜 그래? 일단 마음 좀 풀고 하자. 야, 잠깐만. 야, 나이는 내가 더 많아. 효윤아. 나이는 자, 내가 자, 더 효윤아. 많아. 오빠 일단- 결혼했잖아. 술이야? 그래서 실제로 어. 여기서 이제 한 현실적인 이유 봤는데 이제 MZ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탑3에서 1위가 아까 현실적인 이유예요. 집 마련이 힘들어서. 그래. 그래. 또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요거는 조금 이제 민기 씨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찾는 게 완벽한 사람을 너무 찾으려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요새 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썸. 요새 썸 탄다고 안 하나? 뭐 한다고요? 그거는 거의 한 우리 때 얘기 아니야? 아니 10년 근데 전 그게 이야기 아니야? 뭐냐면 약간 깊이 안 사귀고 그냥 가볍게, 약간 가볍게. 연예인 듯 본인을 약간 그 유사연애.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치우고 다음 맞아. 다음 나는 이런 썸 식으로. 탄다는 게 너무 싫어. 그냥 그 썸 탄 게 연애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썸이 민규 오빠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사귀지는 않지만 할 건 다 하는 거. 그럼 그게 즐길 건 다 사귀는 거- 즐기고. 그게 뭐야? 근데 사귀진 않고. 어. 아까 요런 느낌으로. 그게 약간 나 너무 너무 가나? 아유, 너무 좋아요. 실패를 잘 용납 안 해주는 우리 사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사회 문제입니까? 그렇지 왜냐면 갑자기 훅 들어와. 대단한 사회 아니 왜냐면 뭔가 하시네.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뭔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관용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여기는 뭔가 실패했을 때 그냥 떠내려가는 사회니까 연애에서도 난 실패하는 거 싫어. 내가 차이는 거 싫어.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잘 안 가져간다니까 실제로. 근데 실제로 전민기 씨도 약간 연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저 어떻게 만나기 하셨죠? 전에. 이 사회의 병폐죠. 아주 가볍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귀자고 하면서
더 진지한 관계는 맺지 않는데 어. 계속 저런 식으로 썸만 타다가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저렇게 떠나고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썸만 타다가 그러니까 그 약간의 초반에 그 설렘만 약간 즐기는. 네네네. 저는 연애 경험이 그렇게 깊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 그 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서툴렀구나.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잘 만났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집요한 여자 만나가지고 A부터 저는 Z까지 깊은 연애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아주 잘 배웠습니다. 예. 간편한 피부 영양제입니다. 미스터필 플러스입니다. 저도 꾸준히 장복하고 있고요. 하루에 네. 한 알 간편하게 여러분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피부과 대신에 이 미스터필 플러스 먹으면서 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약간 살결 이런 게 부들부들해졌고 제가 원래 되게 극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난주에도 막 주름 너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땐 그 순간 0.1초? 근데 그리고 샵에 깜짝 놀랐어. 다녀서 메이크업이 좀 두껍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면 원래 이제 주름 사이에 끼면서 이게 부각이 아, 되는데 그런 말 주의해 주세요. 피부과 끊는다고 하니까. 제발, 죄송합니다. 제발 아름답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이 화이트 토마토에서 추출한 네. 피토케미컬 성분이 또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속건조 개선, 피부톤 개선, 안구 건조증, 모발 네. 건조증, 또 피부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다른 영양제 뭐 내가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로 또 챙길 수가 있고 히알루론산 요게 이제 피부과 가면은 그 막 주사식 하는 게 바로 이 히알루론산인데 요새 이너뷰티 얘기할 때 어. 이 성분이 안 빠지더라고. 맞아요. 그거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가서 마셔봤자 진짜 아프기만 하지 한 2, 3주 지나면 다 빠지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냥 그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한 번 맞은 돈으로 이거 몇 달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걸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아서 남성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미스터필 플러스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건 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결혼?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진짜 지금. 많아요. 네. 굳이 해야? 그러니까 사실 그 말만 따지면 맞거든요. 이게 뭐 필수나 맞아. 법적으로 지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요건 어떤 심리일까요? 또 분석적으로 가볼까요? 아니 이거는 주변에 솔직히 남자들 부담스럽나? 뭐 형들 만나잖아. 어. 근데 결혼 앞둔 애한테 야 너 꼭 결혼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맞아. 다 야 결혼 왜 하냐? 야, 그냥 하지 혼자 마, 하지 편하게 마. 살아. 하지 마. 너 지금 혼자 생활 즐겨. 맞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솔로가 결혼할 형들을 봤을 때는 술 먹다가 10시부터 안절부절 못합니다. 전화하면 막 아이씨 막 이러고. 저렇게까지. 저거는. 아 당군 씨. 이거는 방송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누가 이거 방송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이거는 유머일번지 아니야? 이거 아주. 이거 개그 콘서트잖아요. 보면 혀를 이상하게 써. 과해. 혀를 잘 못 써. 저도 과한데. 혀를 못 써. 이것까지 좋았는데 뭐가 좀 급하신가 봐. 아니 근데 여기 뭐. 왠지 알아 인스타 TV 정착하고 싶거든 지금.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심판이야 뭐야? 뭐 얘가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안 돼. 아까 니네도 보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얘 뭔데? 그치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지금 포청전이야 PD야 뭐야? 허락 받고 해야 돼요? 재밌으면 됐잖아요. 재밌었어요. 저 인간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재밌었어요. 저 인간 장난 아니야. 난 훨씬 지독하다고. 좋은데? 난 좋은데 왜? 근데 왜 못 쳐다봐? 아니 왜 좋아? 낯가리니까. 여기 다들 당군 씨 눈치 많이 보네. 전혀 안 봐요. 나한테 18 거리는데. 쌍욕하고 맨날. 내가 눈치 보지. 우리 건지 18 거렸어요. 너 아까 나한테 18이라고 했잖아. 이따 끝나고 싸워. 우리 거의 방송의 반 이상이 이렇게 싸우다 끝나거든요. 어떤 얘기 했죠? 10시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혼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내 삶이 아무래도 좀 많은 제약들이 생기고 좀 불편하겠구나. 실제로 저희가 좀 짤을 좀 준비해 왔는데 네. 결혼에 관한 유명한 짤 3대장. 네.
요거는 아마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짤이라 저는 본 적 있는데 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글을 올렸는데 네.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진심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댓글로 그냥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찐텐으로. 아 재밌다. 급발진했구나. 제 찐텐으로 그렇게 한 짤이 이게 저는 가장 유명한 짤이라서 뭐 나머지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뭔가 다 결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유명한 짤들이라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두고 결혼한 아마 민기 씨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결혼 안 한 후배들이 결혼하면 좋아요? 진짜 많이 많이 물어보잖아. 물어보지.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아니, 솔직히. 전민기 씨는 결혼 잘했지 뭐. 아 이거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니야 사실 진짜 저희가 이게- 내가 사람 만들었다고. 이게 뭐 좋은 거를 딱히 꼽기는 힘들어 솔직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이것 때문에 좋고 이것 때문에 좋고 이것 때문에 좋아는 사실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저는 말하기 쉽지 않죠. 늘 얘기하는 게 결혼이란 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해줘요. 예. 근데 안 하면 더 좋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말은 항상 저렇게 하면서 전민기 씨가 저한테 왜냐면 저는 가끔 결혼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가장 후회를?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음. 나 혼자 쉬고 싶은데 못 쉬거나 나 혼자 뭐 자유롭게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거나 이럴 때는 그냥 솔직히 후회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수 있었던 것들인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저는 어쨌든. 원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그러니까. 근데 애 낳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긴 살았어요. 예. 근데 아마 애를 낳고 나니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결혼해서도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가 없었으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죠. 그치. 그래도 근데 되지. 어쨌든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 전민기 씨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보다는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서 뭐 편하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는 후회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 오늘 뭔가 하얘지네 머리가. 이게 좀 토론에 약해요. 예, 애들이면 그러니까 누가 야, 나 공격하지 마! 그러니까 누가 결혼에 대해 물어봤을 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뭐 어떻게 대답하냐 기혼자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허정 씨. 아, 네, 기억이 네. 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후회가 들 때가 많은데 왜 뭐 웃겨요? 거울 봤어? 왜 웃겨? 또 갑자기. 그냥 혼자 시간이 많이 확보 안 돼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뭐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물어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저 솔직히 얘기해줘요. 좋은 점, 좋은 어떻게 점이 얘기해요? 많아요? 나쁜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좋은 많은 점이 것 많아요. 같아요. 저는 일단 아이가 없으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고 그래.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돈에 관련된 문제. 아, 와이프가 꽉 쥐고 있구나. 전 그게 편해요. 아. 뭐 집 계약 이런 거 다 와이프가 그냥. 어. 전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니까. 오. 근데 안 좋은 건 아까 말했는데 혼자만의 시간인데 사실 저는 근데 아이가 없어서 혼자만의 시간 즐기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러네. 네, 저는 뭐 근데 이제 괜찮다고 그런 하죠.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네. 아이를 낳을 거 아니면 왜 결혼해?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사람 맞아. 있어. 그것도 맞아. 어.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는 연애하듯이 그냥 결혼 안 하고 하면 되지. 하거나 아니면 동거하면 되지. 애 낳을 거 아닌데 왜 결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결혼한 주변에서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동거만 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아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유일하게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사실 결혼 정년기시고. 지났나요? 아니 뭐 지났던 근데 요즘에는 정년기. 요즘에는 워낙 결혼을 또 늦게 하는 추세니까. 네. 그럼 본인은 왜 결혼을 아직까지 안 하셨는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2위 적절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 아, 그러니까- 눈이 높아요. 그럼 효윤 씨는? 아시잖아요. 나는 이건 내가 알 것 같아. 효윤이는 어. 그 또 분석 효윤이에 대해 분석 잘 들어간다. 알아요? 분석 들어간다. 효윤이에 대해 잘 효윤이 알아. 알지. 효윤이는 어. 사람을 좋아해요. 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 좋아하지. 네, 근데 그 인맥 풀이 굉장히 공고하게 이렇게 쳐져 있어요. 뭐 맞아요. 예를 들면 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30명 정도가 굉장히 끈끈해. 늘 그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고 네. 어울리고 맞아. 만나는 사람만 만나. 그럼 그 안에서 사겨. 아니야. 그러고 싶진 않고 그래? 그리고 단호하네. 그 뉴페이스 영입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인맥 안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구나. 네. 무슨 그래서 그냥 뭐 되게 상류층 보수. 모임이야 뭐야? 되게 보수적이네. 쩌리 모임이에요. 쩌리 모임. 결혼 못해 쩌리 모임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오픈이 돼서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면은 오면은. 오빠들이 있으면 오빠들이 친구도 데리고 오면 거기서 또 보고 할 텐데 저는 우리가 좀 친하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내는 게 재밌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불편하고 저 이제 낯가리니까 눈치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이게 4명의 모임이 있는데 저희는 서로 완전히 완벽하게 차단하거든요. 뉴페이스를. 그럼 넷 다 솔로야? 아니요.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여자친구가 있고 한 명 이거 오빠는 되게 문제네. 왜냐면 문제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 모임이 전체인데 얘는 그걸 4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계가 인간관계가 되게 보수적이네. 네, 맞아요. 되게 그리고 좁고 근데 딱 그 저는 한정돼 있네. 누가 막 새로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모임이 깨진 모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4명의 모임은 물론 뭐 그런다고 깨지지 않을 모임이지만 그냥 딱 그냥 우리끼리 노는. 근데 그 여러 가의 모임이 일주일 로테로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생활을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들과의 만남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지. 그리고 또 주말엔 엄마랑 여행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스타 보면 효녀잖아, 엄마랑 여행 잘 효녀 가고. 효윤. 그래서 이게 없네. 왜냐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너무 친한 뭐 3-4명이 계속 붙어 다녀. 맞아. 그거 그 연애를 못 해 걔네는.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특이하다. 언니가 있는데 근데 그 언니는 결혼을 했어 이번에. 아 최근에 결혼하신 왜냐면 그 그 언니는 너의 모임밖에 없지만 너는 한 그런 게 네 개씩 있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제 언니가 아이가 생겨서 더 이상 이렇게 같이 잘 못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좀 타격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그리고 지금 효윤 씨만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맞아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이고. 일단 그 결혼 준비하다 몇 번 이렇게 빠그라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그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에서 가장 많이 갈등이 있었나요? 왜 빠그라졌어? 어떤 부분에서? 근데 원래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늘 그 빠그라지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그래 뭐 참을 수 있어 했던 것들이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면 저거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고개 한번 넘겨야 돼요, 진짜. 맞아. 두 분도 있었어요 그런 게? 우리는 진짜 저희 완전 있었죠. 저 결혼식 일주일 전에 결혼 안 한다고 왜? 그랬어. 그 이유가 뭔데? 이유. 쟤랑은 진짜 못 살겠더라. 원인이 뭔데? 그리고 아마 집 구하고 뭐 결혼 준비하다가 생긴 혼자 갈등 터진 때문이었던 거예요. 것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했구나 같아요. 이거는. 네, 그것도 심했고 어. 추구하는 가치도 좀 많이 달랐고. 난 그 가치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아. 그거 안 맞으면 난 진짜 못 살아요. 맞아요. 근데 맞춰간 케이스 근데 아니에요? 그것 또한 4년 지옥처럼 싸우니까 맞아지더라고요. 진짜 결혼 지옥이었거든요. 그 정도였어? 좀 힘들었어요. 둘 다 이제 외동에다가 어. 자기 주장이 또 강하고 거기다 또 호락호락한 성격들이 둘 다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 져주는 캐릭터가 그런 있어야 나오는데. 되는데 시츄에이션이 잘 안 돼요.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사안별로 이제 깨갱 제가 한 번씩 져줄 땐 또 하는데, 제가 져주고. 많은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선이 생겼구나.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효윤 씨가 얘기했듯이 아이가 없는데 뭐하러 결혼을 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제 주장 계속해요. 끝까지. 안 져줘. 그냥 나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내 얘기 계속해. 전민기 씨도 계속 자기 어떤 주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어느 선에서 끝내야 되는 타협을 하고 싸움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아이가 확실히 해주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복동이네. 그치 뭐 아이가 왜냐면 좀만 그 엄마 아빠가 안 좋잖아. 말투만 날카로워지거나 서로 대화만 안 해도 눈치 약간 다 눈치 채니까. 보고 뭐 싸웠어 엄마 아빠가 뭐 엄마 일어나서 밥 먹으래 막 이런 말 하면서 되게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뭐 어쩌겠어 헤어질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푸는 거지. 그리고 아이한테 상처 주기 싫고 맞아요. 둘이 그, 싸우면 아이가 상처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게 크죠. 엄청 심하게 싸웠나 보다, 4년. 아니, 지옥 같다는 표현까지 쓰니까. 그걸 왜 상기시키는 아니, 이유는 근데- 뭐예요? 캐치를 잘하네 이런 말 한마디. 아니, 근데 그런 엄청 심하게 과정을 싸웠어요 진짜로. 연애 때도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아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관계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인간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혼의 좋은 점은 정말 저는 딱 이거 같아요. 뾰족뾰족하고 모난 부분이 많던 한 개인이 굉장히 둥글둥글 다듬어진다. 맞아.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게 약간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군대가 비슷해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2년 동안 어쨌든 계속 같이 네. 살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랑 저 비슷한 지금 것 군 생활 한 10년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좀 적응되셨구나. 되긴 됐는데. 좋은 것만 모아 한 팩에 모아 담답니다. 총 3가지 세트가 있고요. 저 요즘 이거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를 모아 담다 모든 팩. 지금 아이가 방학이라서 시댁에 한 일주일 정도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민기 씨랑 저랑 어제 영화 보고 그 동네에 저희가 요즘 빠진 쭈꾸미 집이 있어요. 쭈꾸미집 맛있겠다. 거기 가가지고 막 밥이랑 그 면사리까지 해서 아 배고프다.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나서 제가 먹었던 게 바로 이 모든 다이어트를 모아 담다의 모든 팩. 아. 뭔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먹어도 괜찮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필수로 있는 게 이 빨간색, 분홍색은 가방에 떨어지지 않게 가지고 다니는데 네. 분홍색은 완전히 필수고 그리고 또 저는 집에 그 영양제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쌓여 있으면 하나하나 뚜껑 열어가지고 하나 귀찮아. 먹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오히려 많은데 근데 얘는 지금 이거 한 팩에 한 4알, 5알 있는데 찔끔찔끔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섭취량의 100% 영양분을 맞아요. 충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리면 진짜 영양제 쌓아두고 유통기한 지나고 이럴 걱정 없이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간편해서 진짜 이거는 저는 진짜 최애가 된 것 같아요. 전민기 씨도 이거 건강을 모아 담다 모든 팩 제가 원래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 선물 받거나 이런 거 집에 비타민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가 이거를 뜯어가지고 정수기 옆에다 이렇게 놔서 맨날 챙겨 먹더라고요. 원래 안 그러거든요, 전민기 씨가. 아니, 왜냐면 여러 통을 막 따갖고 하나씩 그래, 꺼내고가 귀찮아. 귀찮았는데 요거 하나면 되니까. 하나니까 편리합니다. 진짜 간편하고 이거 휴대성이 딱 너무 네 좋아서 알이네요. 오늘 좀 방송이 생각보다 길었으니까 이거 한 박스 좀 가져가겠습니다. 좀 사서 드세요. 민혁 씨, 선혁 씨 좀 사 주세요. 저 인간 몸에 들어가는 건 내 돈으로 안 씁니다. 아깝냐? 이혼하자, 이혼해. 이혼해도 방송은 같이 예. 하자. 자, 건강팩, 다이어트팩, 그리고 피부엔 항산화팩 3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산화. 네, 항산화팩, 그리고 개별 제품 구성, 그리고 세트 구성 등 취향에 맞게 구매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필수 원료를 한 팩에 모아 담가로 간편하게 건강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한 건 그 결혼을 안 했으면 아마 뭐 지금도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는 밥을 절대 못 맞아. 벌어먹고 살았을 거다. 저도 그 생각해요. 나 결혼 안 생각을 했으면 되게 게으르게 살았을 거야. 네. 아, 맞아요. 저분도 똑같아요. 맨날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아마 그러면서 살았을걸요? 제가 약간 자기애가 강해서 내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면서 TV를 왜 보면서 세상이 날 봐주지 않아? 야, 아이고 저런 놈도 TV 나오는데 아이고 이 개 같은 인생 진짜 계속 남탓했거든. 아유 진짜 내 인생 뭐야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진짜 아유 그러면서 ABC 계속 전보러 다니는 거야. 언제 풀립니까 이렇게? 그러다 기회가 나 기회가 오면 나는 그거야. 날개를 다는 준비도 건데. 안 해. 근데 근데 진짜 준비도 안 했어. 근데 아내가 누워서. 딱 한마디를 해요. 옆에서 오빠 저렇게 된 사람 그래도 저기까지 가기 그냥 된 게 아니야. 오빠 무슨 노력했는데 맨날 투덜거리기만 계속 하지. 상기시키니까 이제 그 소리 어.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누워가지고 네. 막. 아우. 아 그걸 말로 해 입으로 꺼내. 맞지? 그리고 약간 누구냐면 국민들이 축구 보면서 자기가 축구 선수보다 더 잘하잖아. 아우 내가 해도 저거 넣겠다 막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꼴보기 싫었겠다. 어. 진짜 그래서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나가서 전민기 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은 거야 내가. 아 그때 뭔가 좀 그리고서 깨달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고 아 내가 노력도 안 하고서 입만 살아가지고 너무 긍정적이다 서로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전민기 씨는 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본인도 괴로웠겠지.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도 저 자리까지 간 데는 분명히 다른 식의 노력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냥 간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전민기 씨는 보면서 아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됐다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잘 되는데 이유 있는 거다. 너는 그만큼 했냐. 이제 요렇게 제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죠. 사실 깨달음을 줬네. 사실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제 말로 그렇게 몰랐을 진짜 거예요. 몰랐어요. 나 진짜 몰랐어. 아 근데 이런 건 되게 결혼의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잖아. 맞아, 서로가 맞아.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맞아요. 이제 당군 씨도 네. 본인이 못하는 거 아내가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게 꼭 맞아, 맞아. 생겨요. 그래서 아, 맞아. 나쁘게만 있어.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좋아져. 쟤도 이제 원래 싸가지 없던 게 나 만나서 중간으로 왔고 맞는 것 같아. 아니, 들어보면은 저 진짜 인간 됐거든요. 그 예전에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진짜 무슨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그 싸가지 없는 애 있잖아. 주인공 말고 잔디 말고 다른 애들 막 그런 느낌이야. 아니야. 다 내 중심이고 나 당연히 아, 좋아해야지. 맞아요. 약간 맞아, 좀 그랬어요. 너 나 좋아해야지. 인정합니다, 네. 아, 내 옆에 남자친구 있어서 그런가? 얘 그럼 치워버려. 그래도 안 와? 막 야, 이런 그렇게 느낌. 가면 내가 너무 쓰레기가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자면. 아, 이미 쓰레기도 충분히 쌓여있어. 그 에피소드들이. 아, 쓰레기라기보다 약간 특이한 케이스. 아, 맞아. 좀 그랬어요. 근데 민기 씨 네. 만나서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둘이 이제 방송 하시죠. 같이 하면서 음. 우리처럼 사실 부부가 나와가지고 날 것을 그대로 내놓는 부부가 별로 없는 거야. 없어요. 진짜 없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서 두 분 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또 얘기 서로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런 얘기 아니 한 거-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뭐 이걸로 우리가 방송으로 밥 빨아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 불금쇼 매불쇼 나갈 때는 진짜 불만이 여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아 이미 네 왜냐면 그때가 신혼초였고 아. 이미 결혼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그 부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결혼을 어떻게 억지로 한 거예요. 왜냐면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와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라 내가 다 책임지마 이렇게 하다가 결혼이 이제 된 그리고 거거든요. 그 아버님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 이제 한 36이었나? 거기다가 제가 3대 독자니까 아 딸이 결혼을 시켰어야 됐어요. 근데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이 나 뭐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보니까 또 처음엔 또 되게 상냥하거든요. 애기 많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날 대전을 오는데 또 탈을 싹 쓰고 왔더라고. 아이고 아버님. 너 연영가잖아. 연영가. 정민기 나가. 연영가니까. 아빠가 그냥 그 탈에 아니 뭐 서울 여자 본 적도 없거든 우리 아빠. 그러니까 확 딱 넘어가가지고. 괜찮은 며느리감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잘하니까. 바로 감기더라고 아버님. 추웠어 아버님. 서로 그럼 다 정민기랑 반대네. 여기서도 여기 집안에서도 아니 우리 엄마는 제 수상하다고 등본 떼보라 그랬었어.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등본 왜냐면 떼보라고? 왜냐면 갔다 이제 온 거 아니냐고. 정민기 씨는 아.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여서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딱 30살, 31살 뭐 요럴 때여서 뭐 요때 결혼하기에 딱 좋았던 시기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제 성격을 아니까 항상 저한테 너는 남편이 좀 출장 많이 다니는 뭐 파일럿 어머니도 특이하시네요. 아니 왜 나 밖으로 돌아다니는 직업을 원하죠?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부딪히는 거를 저는 경계했구나.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걸 되게 확보하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너는 파일럿이랑 결혼하면 딱이라고 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엄마가. 근데 자꾸 이제 사귄 지 1년 됐는데 저쪽 집안에선 결혼을 이제 조금 푸시하고. 푸시하니까 엄마가 계속 쟤 뭐 결혼했던 거 아니냐 좀 수상하다 왜 이렇게 결혼을 막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급해 보이니까. 결혼했거든요. 예. 근데 허락하셨네요. 허락했고 결혼해서 또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민기 씨랑 저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진짜 그때 아이 안 생겼으면 100% 이혼했을 거다 이 얘기를 많이 그 했었거든요. 정도였어?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절단낼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 관계를.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돈독해지고 결국에 막 이렇게 화낼 것도 성질 줄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그냥 뭐 사라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해서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건 되게 슬픈 일이지만 억지로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로 인해서 뭔가 그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두고 좀 네. 더 참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졌어요. 어.
너도 애를 먼저 낳아봐 그럼. 그래 나 임신 될까? 아니 뭐 또 그렇게까지. 우리는 모르지. 우린 모르지. 희연아. 제가 방송 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야? 병원 다녀왔어요? 검사해봤어? 올렸어? 올렸어? 나 올리려고. 아 그거 좋은 어. 생각이야. 아, 나쁘지 않아. 진짜 나는 않아. 괜찮은 거 나도 같아. 나도 어, 좋은 생각. 좋은 생각 같아. 조만간 올릴 거예요. 뭐 방송으로 해줘요? 뭐 어떻게 네. 왜 발표를? 어떻게 팔로우해요? 아 진심으로? 아 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번에 엄마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막 저한테 결혼해라 이런 잔소리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 결혼할 거니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다가 한 번씩 그렇게 여행 가서 둘이 술 먹으면 한 번씩 해요. 한 30대 중반쯤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한테 결혼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혹시 우리 딸 비혼주의자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결혼을 할 거야 그랬더니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이제 결혼 정년기는 없지만 이제 출산의 정년기는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할 사람 생기면 해야지라고 하고 그 이후로 또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시다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안 해도 되고 아이를 안 낳아도 되지만 근데 혹시 모르니. 만약에 내가 얼리자? 낳고 싶은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만약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안 그거는 되지. 너무 슬픈 일이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얼리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지만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진짜 슬프잖아요. 슬픈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아픈가? 나 안 해봐서. 오빠가 해보면 있어. 해본 사람 나 지금 나 잠깐 아니, 그 머릿속 과정이 정정을 되게 뭐 어려운가? 난 잘 나도 몰라서. 잘 모르겠. 굉장히 고민해서 어머님이 말씀을 하신 거겠다. 사실 막 그치. 딸이어도 말하기가 되게 쉬운 조심스럽지. 부분이 아니니까. 뭐 해서 나쁠 건 없어. 근데 듣고 나니까 그 맞는 얘기 같고 그리고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기를 맞아. 그렇게 애기를 좋아하는데 네 얘기는 얼마나 예쁘겠어. 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은근히 칭찬 한 스푼 해주네. 뭐가 칭찬이야? 너가 도대체? 예쁘다는 거 해줘. 아니 내 새끼는 저 오빠는 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본인의 아이는 얼마나 예쁘겠냐라는 그 거지. 말이었어요? 아니, 다른 아이도 이쁜데 네 자식이면 얼마나 예쁘겠냐. 날 무슨 소리야. 오빠가 너무 이 오빠 좋게 본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얘도 배려하지 않아. 야, 니네가 날 배려해. 지들도 배려 안 나는 하고. 이렇게 들었어. 효윤이 네 애면 얼마나 이쁘겠니? 너가 너를 닮았으면 예쁘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거야. 전혀 그런 애도 1도 없었을 거야. 아니 뭐 예쁘겠죠. 키는 크겠다. 저는 사실 결혼 이야기 나오고 이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 부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근데 결국엔 보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누구 노력해야죠. 한 명만 그리고 노력해도 둘이 되는 게 또 아니라. 연애 때 잘 맞았다고 결혼 생활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죠. 결국에는 모든 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지. 굉장한 노력이야, 진짜 노력.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한 사람의 노력 갖고는 안 되고 서로. 근데 사실 연애도 그러니까 저는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연애할 때 되게 노력을 해요. 막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참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연애에도 노력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은 비교가 안 되게 안 되지. 해야 된다고 싸워 하더라고요. 그거 못 참지 결혼은. 결국 모습이 나오지. 그치. 연애 때는 일단 연애니까 참는 거야. 근데 이제 결혼 때는 내가 연애는 뭐 내가 참다가 터지면 헤어지면 되는 건데 결혼 때는 끝까지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터지고 참다가 터져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혼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싸울 때는 당장 이혼할 마음이 막 들기도 해. 너무 들어. 열받을 때는 진짜 되게 구체적인 것까지 생각해요. 막 그럼 애는 누가 키우지? 막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며칠, 재산 분할 얘기하고. 뭐 아니면 며칠은 뭐 저쪽에서 키우라고 하고 며칠은 내가 그러면은 같은 동네에 계속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하게 되지. 네.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도 높은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예전에는 네.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게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엔 요즘은 되게 좀 쿨하게
근데 받아들일 수 그게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또 나쁜 게 맞아. 인내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아버리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소비하는 거랑 좀 같은 형태인 거죠, 그죠? 근데 왜냐면 저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은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술 마시고 이혼하자라는 말 사실 그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인데 근데 또 사실 그 순간이 넘어가고 어느 순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내가 그런 생각까지 그때 술 먹고 그런 얘기 진짜 하셨어요. 왜 너 뭔 오. 화장실 가고 싶어? 물 좀 주시면 안 돼? 아, 물? 아니. 여기 방송 진짜 다 특이하게 아니, 나보고 특이하다고 하는 게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무슨 얘네가 제일 특이한데. 아니 원효대사 뭐 목숨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좀만 참지 지금 대화 중간에 속이 안 좋아. 아, 먹어. 속이 안 좋아요. 아니 제가 어저께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 라면을 끓여 먹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속이 안 좋아갖고. 아, 그리고 그럴 수 오빠도 오빠가 나 손을 안 열려면 좀 열어주고. 옆에 해달라 그래요. 너 윤곽산 먹으래 그리고. 용각산 좋았잖아. 지난번에. 아, 용각산 진짜 직방이야. 아니 좀 전에 뭐 얼린다고 하더니 술을 왜 이렇게 때려 먹었어? 아 이번 달까지만 먹을 거야. 건강 관리해야 돼, 그것도. 9월부터 술 끊을까? 야, 네 말 안 믿어. 아니 다음 주에 시켜야 되잖아요. 아유, 퍽이나 하겠다, 너 참. 아유, 진짜. 장윤 진짜 신경전이랑 똑같아. 아, 나는 되게 깍쟁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예민하고 그런데 완전 그냥. 아니 진짜 착해요. 네. 어. 아, 천사야, 천사. 시골에 막 되게 순박한 사람 같아. 뭔지 처음에 알지? 얘가 효윤이 잘 모를 때는 내가 야 효윤이 진짜 착해 하면은 여울 수도 있어 막 이래. 뭘 수도 있다고? 여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 얘랑 원래 안 친했거든. 그래서 나도 여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첫방하고 딱 왔길래 효윤이 어때 괜찮았어 했더니 뭐 아직까진 뭐 이래. 그러더니 얼마 전엔가 오빠 걔는 진짜 애가 천사다. 장효인 왜 그렇게 착해? 그러니까. 아,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다 전민기 때문이야. 뭘 또 나한테 때문이야? 다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이해가 된 게 내 남자친구, 근데 연애할 때 내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를 착하다고 어쨌든 칭찬인 거니까 칭찬하면 나는 막 싫을 것 같은데. 아니야, 칭찬 때문이 아니야. 봐봐, 얘기를 들어봐. 들어보고 싶어. 결혼 초 그냥 들으면 안 돼. 붙이지 마. 아니, 리액션 해준 거잖아. 리액션 안 해도 돼.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극단적이라니까 진짜 저렇게. 얘기해봐. 신혼 초였어요. 예. 그 서로 맨날 싸우고 있었다고 했죠. 예, 매일매일이. 네, 매일 싸우고 잠자리 안 하고 갈등이 이제 막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때 이제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올 때였고 저는 배가 말을 또 그렇게 해. 야, 아니 아니, 또 말을 좀. 아니 오늘 뭔가 좀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남편 쓰레기로 가버리네. 근데 진짜 그랬어 그때. 아까 또 쉬고 있을 때. 자주 쉬어요. 아, 아무튼.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경력 단절 됐습니다. 아. 너무 속상해요 집에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일도 안 하면서 뭐 PD를 만나겠다고 밤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술 마시러. 근데 분명히 PD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했어. 그럼 나는 남편이 일이 없으니까 그래 PD라도 만나서 일이라도 이제 하면 받아오면 좋으니까 좋지. 마음엔 안 들지만 보내줍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해. 쎄해. 그래서 찾아보면 뭐 인스타를 찾거나 뭔가 기록을 이제 찾아보면은 얘랑 미안해. 술을 마시러 나간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얘를 좋아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걸 눈치없게 올리냐 효윤아. 난 얘를 몰라. 저랑 안 친한 사이여서. 아니, 그때는. 그러면 싫어할 수 있지. 아니 둘이 본 적은 없는데 다 같이 있는 모임에 이 안에 있으니까. 왜 PD만 한다고 했어요? 아유 혼나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한테 거짓말을 몇 와, 번이나 그럼 걸렸어. 너무 서럽겠다, 그럼. 근데 이제 이것도 가치관의 서러워. 차이인데 저는 원래가 남녀는 친구 사이는 없다. 왜냐면 내가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남자랑 같은 이렇게 약간 효윤 씨처럼 무슨 그런 모임이 있어? 난 거기서 분명히 누군가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단데 저분은
그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민기 남녀 사이에 씨는. 친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모임이 이상한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분명히 뭐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있거나 그러니까 나가서 저렇게 술을 마시는 거지. 왜 마음에도 오해했구나. 없는 이성끼리 왜 만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효윤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민기 때문이라고. 맞잖아요. 근데 맞네. 이제 그 이 사건에 마치 거짓말한 거 잘못했지. 그치, 그거는 그치. 제가 이제 선영이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어. 그거는 그거다. 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누구 한 명 있던 분이 또 PD는 있었어? 아니지만 PD 역할을 하는 분이라 그래서 선영이가 그러면 PD가 맞네. 수긍했어? 누군지 PD가 있었어. 많이 싸울만 했네. 싸울만 했네 그때는. 임신 중이면 또 그럴 수 있지. 널 내가 먹고 싶다는구나. 그냥 내 이러면 되지 왜 아니, 저 이래. 저 친구는 저랑 같이 출연을 하면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대결이에요. 누가 더 잘못했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사냐, 하다가 네가 죽냐고. 오늘은 지금 약간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꼭 밀리면 내가 옛날에 쓰레기짓 한 걸 보아라 싶으죠. 아 나는 평소에 애매대화 하면은 이쪽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자기가 뭐 집안 일으킨다, 민기 씨가 뭐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듣다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누가 하나의 잘못도 아니고. 야, 근데 진짜 이 오빠 그러네. 완전 쓰레기다. 아, 왜? 이간질하잖아. 아니 이게 뭐 이간질이야. 이 인간은 하는 게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 그런 뉘앙스로 말하잖아. 그랬나? 뭐 내가 먹여 살린다. 어. 더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전민기 씨가 더 잘 돼야 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저 전민기 씨의 행복을 늘 바라고요. 네. 우리 아이의 아빠니까 잘 되셔야죠. 네. 나의 갑자기 이렇게 말투가 왜 이래? 말투가 왜 이래? 이렇게 뭐 화나셨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많이 밀리나? 아, 존나 깐죽대네요. 이거 봐 나한테 이런다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네. 두 분이 결혼 잘하셨네. 둘 다 아까 인정했잖아. 서로 아, 그건 맞아요.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오빠 결혼 생활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봐요. 왜냐면 저희랑은 또 다른 형태의 결혼 생활 하고 계시니까. 아이가 없이 없죠. 결혼 생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결혼할 때부터 이미 서로 다 합의해서.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요? 저희는 아이가 있어서 어쨌든 서로 조금 이제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좀 더 약간 극단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저희는 이렇게 두 분처럼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경우가 없어요. 아, 그래. 왜냐면 일단 두 분은 다 성인이 돼서 네. 만나면서 맞춰갔지만 저희는 아까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로 파악은 끝났고.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네. 결혼을 했군요. 물론 결혼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진 않았어요. 네, 저희가 갈등은 뭐냐면은 결혼했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좀 아, 오빠도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죠. 좋아하는구나. 네, 그것에 대해서 와이프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시간만 좀 주면 이제 내가 채워지는 걸 알고 와이프도 좀 이렇게 맞아. 허락해주고 근데 그러면 비슷하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제 방. 아니, 되게 게임. 웃긴 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난 갈 데가 없는데. 아니, 혼자만의 시간이 별거 없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그냥 집 전체를 혼자 쓰려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대. 그럼 나가. 내가 나가야 애기 되는데 데리고 나가. 난 갈 데가 없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나 혼자만의 시간 그냥 내 방 들어가서 게임하고 뭐 인터넷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면 네. 제가 그게 원하는 것도 딱 그거예요. 나가래매. 아니 근데 이제 자꾸 와서 문 열고 뭐 밥 먹을래 뭐 내 와이프도 그렇게 하는데 난 그거는 방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방해가 돼요. 아니 때 돼서 밥 먹으라고 걱정해. 그러니까 짜증나. 알아서 아니, 올 근데 거야. 막 나 원래 규칙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전민기 씨 약간 규칙적인 사람이란 근데 이제 말이에요. 이제는 다 서로 익숙해지가 됐구나. 이제는 다 알죠. 네, 그래서 항상 전민기 씨는 저한테 이제 서운해했던 게 막 저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되게 자기를 안 사랑한다. 그럴 거면은 뭐 왜 그래 결혼했냐? 헤어져 줄게 약간 늘 이런 식으로 약간 무관심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당연히 모든 걸 다. 왜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달래서 줬더니 거의 솔로처럼 사는 거야.
아,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기준을 넘어섰구나. 그냥 계속 혼자 있고 싶대. 일주일 내내 혼자 있고 싶다는데 어떻게 내가. 너무 달콤한 걸 어떡해. 너도 심했다. 이젠 안 그러니까. 이젠 안 그러니까. 아니 저분은 뭐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같이 하는 게 나쁜 거야. 아니 이게 그거다. 여기가 약간 나갔고 저기가 내 와이프 같다. 아 그치. 근데 이거 소름 끼치잖아. 아니 근데 너무 극단적이야. 우린 이 정도는 아닌데 여긴 너무 혼자 있으려고 그러네. 너무 극단. 나 이 정도는 아니야. 일주일 내내 그렇진 않아. 나는 혼자 있는 거 난 아주 약간 좋아합니다. 네. 민기 오빠과 그치 너도 약간 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어, 스타일이지.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와이프가 자는 시간에 나 혼자서 게임하고 이러고 그러면 와이프도 불만이 없고 나도 불만이 얘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도 우리 게임하잖아. 아들이랑 저 잠들면 그때부터 내 한 세상이지. 5시까지 깨 있다가 근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주말에 5시에 자면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오후에 일어나겠지. 뭐 한 3시쯤, 2-3시쯤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낮에 또 즐기고 나랑 아이는 나가요. 그래서 놀다가 들어오면 한 8시 되면 나는 또 9시에 애를 재운다? 그럼 또 혼자만의 시간을 또 즐기는 거야. 계속 혼자 있는 거네. 너가 이혼하자, 이혼해. 야, 너가 더 잃을 게 많네. 너 5시까지 괜히 뭐해? 불렀지? 괜히 나 아니, 게임해. 그거? 그때 말한 거? 야, 진짜 열심히 하네. 재밌나 나 보다. 게임하고 야설 봐. 야. 아니 근데 인스타그램을 너무 아파. 보면 가족들하고 주말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뭐 아이랑도 찍고 거기 남편이랑 저는 같이 없어요. 남편까지 가끔 올라오던데. 남편은 잘 없고 주로 이제 저랑 이제 주말에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좀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찍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로 농담으로 할 정도로 이제는 그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이게 찐으로 진짜 불만이면 이렇게까지만 못하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아니, 서로가 불만이 없어요, 솔직히. 하다 보니까 나도 편하더라고. 혼자가 괜찮고. 굳이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결혼 안 하신 분들 입장에 그러면 결혼 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아니야, 되게 아니야.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다고 해서 가정이 아닌 게 아니잖아. 가족이 아닌 게 아니지. 그 보이지 않는 맞아요. 울타리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맞아. 안정감이 있고 맞아. 또 그거 내 이해 안에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이해 책임감도 못하지. 생기고 맞아. 그 선을 넘지 않기에 노력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해, 진짜 괜찮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맞추기까지 갈등과 그 봉합 과정은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항상 늘 얻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뭘 얻었어요? 효연아, 너도 얘네 같은 애 만나야 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반대로. 하게 나 같은 남자 만나면 너네 둘이 그러면 완전히 온 가족 막 진짜 대가족 돼가지고 주말마다 온 가족 나 이거 이끌고 너무 여행 가고. 진짜. 여러 명 근데 모이는 나도 거. 저런 애랑 결혼해 보니까 편함이 있더라고. 맞아요. 나도 사실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강요받고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혼자 있다 보니 그 혼자가 즐거움이 괜찮아? 있죠. 있어. 있어. 너도 한번 친구들 좀 그럼 끊어봐. 혼자 있을 때 뭐해요? 게임한다 그랬지. 게임하거나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그러니까 내 방에서만 있어요. 나는 뭐 밖에 난 나돌아다니는 와이프는 되게 외향적인데 저는 그냥 집 안에만 있는 스타일이고 처음에는 와이프도 같이 있는 걸 원했는데 말한 대로 이제 와이프도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즐거움을 알았나 봐. 그래서 가끔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 지금 집중하니까 말 걸지 말라고 약간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서로만의 그 중요하죠. 이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결혼 안 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어찌됐든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소중한지 모르죠. 왜냐면 그냥 집에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맞아, 시간인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그 비는 시간이 있으면 다 짜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 병원에 가고 이때는 운동을 운동하고. 하고 그냥 다 촘촘히 짜서 좀 나가려고 하는 맞아. 편이니까. 근데 나는 효윤이가 결혼하려면 어쨌든 효윤이는 되게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결혼을 원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 내 가지면서 주변이 결혼했다 이거가 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왜냐면 언젠가는 사실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이 다 좀 끊어지더라고. 근데 제가 연애를 할 때 되게 이렇게
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력형. 남자친구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안 만나요. 음. 근데 지금 저랑 이제 친한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해주죠. 만약 결혼을 하면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냥 충실할 것 같기는 확실해? 그럴 것 한데 같아. 그래? 해봐야 되는 건데 그거. 생활력도 또 있으니까 효연이도. 결혼 생활은 또 전혀 다른 문제라. 근데 이제 아씨 오빠 때문에 자꾸 할 말 까먹어요. 그건 네 문제 아니야? 아니 뭐 얼마나 됐다고? 야 내가 뭐 30분 전에 그만둔 것도 아니고 방금 얘기하니까 네 아, 문제 저거 할 아니야? 말이 없네. 뼈를 때리네. 아니 왜 자꾸 내 아, 탓을 해? 얘도 화내려다가 맞는 말이니까 지금. 아니, 내 탓이 아니잖아. 나 아까 선영이 너무 이해가 된다. 약간 머리가 하얘지지 여기 들어오면. 사실 오늘 사연이 좀 있어요. 진짜? 네, MZ세대. 아, 아직 안 끝납니까?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 많이 난 내 분량 충분히 확보하고 아니 보내줘야지. 아, 나 시간이 약간, 되면.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민기 씨 저런 태도가 나를 되게 진짜 미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왜요? 뭔 근데 소리야? 이게 되게 웃긴 게, 결혼 전에는 저런 모습이 내가 너무 끌렸던 거야. 뭔가 막 연연하지 않고, 좀 되게 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막 내가 악착같이 하려는 그런 거 그런 없이 게 없고. 근데 여유롭고. 나는 좀 약간 되게 악착 같은 너 되게 스타일이니까. 악착같지. 난 되게 악착 같은 스타일이고 뭐 결정하고 나서도 계속 이게 맞나 아닌가 내가 뭐 혹시 놓친 건 없나 약간 뒤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전민기 씨의 저런 여유롭고 뭐 연연하지 않는 어찌 보면 한량 같은 모습.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되게 좋았던 저런 모습이 결혼을 하니까 끔찍하게 싫은 거지. 곧빨리 사연으로 갈까요? 그렇다고요. 이거 제가 네, 읽을게요. 이해했어요. 이 본인이 직접? 네, 네. 30대 후반 여자니까. 딱 본인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나이대가. 이제 말 안 할게. 너 말할 때 너 까불까봐. 자, 그 말도 말해. 정말 진짜. 나 놀러 왔냐? 나도 말은 해야지. 나 뭐 방청객이야? 아 둘이 잘 맞네 케미가. 왜 이렇게 뭐라고 해?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큐. 네,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말이 많으시던데 예전에는 끊임없이 연애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맞아. 인생 자체가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애부터도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연애를 안 해도 혼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둘이 같이 의견 조율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편하고 돈도 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 생각이 들지 않네요.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소모만 있을 뿐 소득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거 봐 아까 말한 거잖아요. 딱 이렇게 민기 오빠가 얘기한 거. 너무나 맞아. 합리적인 선택을 계속 해야 되니까. 되게 좀 이성적으로만 이제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건 아니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예전에는 막 대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같이 사는 사회였잖아. 지금은 사실은 또 개인화된 사회인데 1인 가구가 많죠. 이걸 왜 꼭 결혼하라고 이제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국가의 미래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안 태어나니까 문제인데 저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까지 글로벌하게 가나요? 계속 우리 애한테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래. 벌써? 난 제일 걱정이 지구 멸망할까봐. 진짜로. 자기 가정 멸망이나 걱정하지. 무슨 지구 멸망을 걱정합니까? 되게 그릇이 크시네요. 생각의 그릇이. 나는 여기서 글로벌까지 갈 줄 몰랐어.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게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구의 모든 게 이게 계속 순환하는데 사이클이 그냥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않는 그 사이클로 온 거야. 근데 이거를 막 왜 안 하냐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면 바닥치고 또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문제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출산율 때문에 내가 애를 억지로 낳을 수는 없잖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뭐 등 떠미는 거 싫다는 안 되죠, 이거야. 안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건 우리 전체적인 사회가 몇십 년 동안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그런데 그렇지. 결국엔 한번 바닥 찍고 물갈이 한번 싹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나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최근에 되게 네. 많고. 내 말을 되게 잘 알아들어. 아니 잘 그러니까 니네 알아듣게 둘이 좀 통하네. 잘 알아듣게 설명을 되게 잘해 주세요. 아니, 딱- 아니, 정말로.
딴 되게- 프로에서는 이 친구랑 다른 여자애 하나 있어요. 이렇게 머리 오유네, 통통통하네. 거기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들어. 대화가 이렇게 안 돼. 근데 말을 되게 잘하셔 확실히. 말 잘해 입만 살아가지고. 야 입이라도 산 게 어디야? 그거라도 죽었으면 어떡해? 이거 근데 그게 있다? 그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거? 쓸데없는 걸 하지 마. 왜 추임새인데? 아니 저게 단군 캐릭터인데 저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그게 안 맞는다고. 해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연인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근데 각자 부모님 밑에서 생활하던 커플이 아닌 거야. 둘 다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집이 혼자 지방인데 각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막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요렇게 살았던 커플이 만나서 결혼하면은 만족도가 높더라고. 현실적으로 집값이 약간 좀 각자 내던 거 월세 뭐 요런 게 세이브되고 관리비가 세이브되고 이래서 그런 분들은 결혼하면은 만족도가 높던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슬프다. 왜? 너무 현실적인 것만. 근데 딱 결혼은 얘기를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돈적인 거, 그래? 금전적인 거. 나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제 혼자 부모님이랑 같이 가족들끼리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니까 좀 외로웠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런데 외롭고. 합치니까 이제 그 외로움이 외롭다? 그래서 좋다는 그러니까 거 나는 아니에요? 요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따지. 왜냐면 이분이 말하는 게 지금 어쨌든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소모만 있을 뿐 소득이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저는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잖아. 사람하고 사는 건데 그 사람이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제 헤어져야 됐다고 이제 사람들이 느낄 때가 그거 같아. 만났는데 내가 돈을 냈어. 아까워. 이 사람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난 그러면 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건 기준이. 당연하지. 그럼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내가 더 벌잖아. 아니 뭘 그렇게 따지. 같이 사는 거지. 너 벌어? 더 벌어? 그 정도야? 내가 더 벌어. 누가 더 버는 게 뭐 그 그래서 억울해? 아니야. 안 억울하지 않잖아. 안 억울하잖아. 오빠 억울해요? 난 전혀 안 억울하지. 나 와이프한테 일 그만두라고 한 사람인데. 오빠 그릇이 크네. 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역할이 있는 거죠. 네.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네, 맞아요. 효윤 씨는 어때요? 만약에 뭐가요? 결혼 너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벌이가 시원치 않아. 하지만 사람은 너무 좋고 뭐 아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역할은 해. 근데 그게 제가 그 경험이 있었어? 있거든요. 근데 뭐 경험이 그게 없진 않네, 또. 다 있네. 결국에는 그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일이 맞아, 많고, 맞아. 내가 일이 많고, 내가 돈을 잘 버는 타이밍에 그런 남자 괜찮지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맞지. 맞아.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나도 막 일이 제일 없을 때였어요. 우리도 일이 다 불안불안하니까.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일이 없을 때 이제 그런 분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아. 좀 이렇게 맞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드니까 와, 안 되겠다. 지금 나도 불안한데 저 사람도 불안하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분도 불안할 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는 딱 결혼해서 저는 프리랜서 생활하고 있다가 바로 임신하면서 일 다 그만뒀고 전민기 씨도 직장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PD 있어서 만나러 뭐 술 마시러 가지고. 그럴 때. 개새끼지. 아니 왜 난 좋은데. 그래 좋아. 아니 뭐 없는 얘기도 아니고. 난 되게 잘 맞아 지금. 저 사람이랑.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요즘에는 다 너무 완벽할 때 결혼하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두 분도 불안할 때 결혼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근데 저는 그 말- 불안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당구님. 근데 이제는 제 나이 때가 되면은 30대 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그래. 지금 뭐 나도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불안과 불안이 합쳐지면 더 큰 불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혼자 벌면 내가 혼자서 먹고 사는데 지금 지장이 없는데.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그냥 이거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 뭐 내가 안 쓰면 되는 거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좀 불안과 불안이 만나면 조금 근데 결혼해도 갑자기 불현듯 불안이 찾아오긴 해요. 맞아. 그 상황이 아예 자주 없진 찾아오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는 건데 뭐 그렇다고 미래 가치까지는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 사람이랑 만났을 때 약간 좀 너무 게으르지 않고 자기 일에 맞아.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좀 책임감. 그 정도만 사실은 보면 믿고 따라가는 거지 뭐. 근데 사실- 지금 오빠가 말한 거는 되게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래요? 근데 사실 어. 이분도 물리적인 소모만 있다, 소득이 없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맞아. 이걸 감당하고도 결혼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그 사람을 못 중요한 만난 거. 거야.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을 서로 소모하면서까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 생겼죠. 아 맞아요. 진짜요. 사회생활 하는데 인내심 생겼죠. 되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그 4년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지금 먹고 살거든요. 아 그래 이게 최악인 상황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아이, 거야. 그럼.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유명해졌고 음. 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이러려고 이런 맞아요. 일이 다 벌어졌나 보다 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혼은 내가 결혼한 상대가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외적인 요소도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맞아. 결혼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비혼이라고 결혼 안 할 거라고 했던 분들도 결국 좋은 상대를 만나면 다들 결혼해요. 맞아.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이 사랑해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극복이 되겠죠. 근데 그냥 나도 만나겠지? 모르죠 뭐. 알 수 없죠. 누구 내가 뭐 이거 노스트라다무스야?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정답이지. 본인도 모르는 거 우리 어떻게 알겠어. 왜네 일을 왜나 우리한테 떠넘겨? 만날 수 있다고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같이 방송하는 헛된 사람. 희망. 그 새끼 맞잖아. 저런 건 좀 얄밉긴 하네. 개새끼야. 나는 처음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욕 못하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결혼에 대한 존나 이야기를 짜증나지. 왜 재밌었는데? 너도 처음부터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 다음에 자. 한번 해볼게. 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네. 실제 또 부부를 모셔놓고 모셔놓고. 이야기를 네. 해봐서 저는 굉장히 생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저도 느낀 걱정을 적이 하셨나요? 많아요. 전민기 씨가 나온다고. 걱정은 해서? 안 했어요. 워낙 또 방송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요즘에 그게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얘기했던 게, 야, 결혼하지 마. 뭐하러 왜. 막,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좋은 점도 많거든. 좋은 좋은 점 점이 많아요. 사실 뭐, 이거다 말할 순 없어도 분명히 있어. 엄청 근데 많아요. 그게 아예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사실 그렇지. 여기 이스타 TV 또 젊은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요즘 미디어에서도 타겟층 분석까지 해왔니? 갑자기 어필을 하시네. 아, 내 팬들이 너무 50대 아저씨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20대 얘기와 함께 갑시다. 네. 저 이야기와도 통하는 게 요즘 네. 뭐 육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 그 육아 관련 프로그램들에서 되게 육아하기 어려운 친구들 위주로 막 나오다 보니까 마치 극단적인 모든 모습만. 육아가 다 저러는 것처럼 그래서 어. 육아가 겁난다 하지만 실제로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저희 그러니까 아이도 어느 면에서는 극단에 서 있는 그러니까 아이였어. 항상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 있는 건 제가 아니니까. 늘 육아랑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힘듦이 애를 키우면서 힘듦도 계속 커져요. 행복감도 커져. 힘은 든데 행복감도 크다니까. 같이 가. 그냥 그런 같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V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자극적으로만 이거를 소비가 되다 보니까 맞아. 안 좋은 것들만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인식도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아이가 주는 그 행복은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인생도 매 순간이 행복은 아니잖아. 아니죠. 힘들다가 진짜 어쩌다 행복 한 스푼이잖아. 근데 육아도 그래요. 근데 걔가 그때 나에게 해주는 한마디나 위로 같은 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예전에 어. 한번 막 힘들어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아빠 괜찮아. 그 한마디에 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 소름 끼친다. 약간 닭살 돋았어. 그냥 그 한 순간 때문에 그 힘듦을 견디는 것 같아요. 아이 예. 키우시는 분 저는 모르지만 아이 있으신 분 다 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아이 그러니까 왜 그냥 말한 거야.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어떤 이야기인지 당연한 궁금하니까 거예요? 또 까먹지 마세요. 또 내 탓하지 마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이 평생에 느꼈던 행복 중에 가장 크다고.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이 아이를 키우기 전에 내가 느꼈던 행복감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리시기로 또 결심하셨으니까 네. 잘 얼리시고 꼭 그 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마무리하나요? 네. 헛된 기원할게요. 희망은 주지 않으니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르는 거니까 나는 네네.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 저도 그 결혼 전에는 되게 어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다 맞춰주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더라면 이기적이었죠. 네,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럼 행복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모든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중에 또 부부관계가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죠. 맞아. 뭐 부모 자식 관계는 그냥 부모가 아니야. 그럼. 나는 부모 자식 관계도 근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은 어쨌든 음. 핏줄로 맺어져 있지만 완전 남남이었던 사람이 이제 완전 한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당연히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부정적인 것만 좀 강조되는 시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긍정적인 부정적이에요, 요소는 이야기하기가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란 맞아. 말이야. 뭐 안정감, 행복 이런 거니까 이거를 막 구체적인 네. 예를 들어서 이래서 행복했어요. 이래서 안정감을 느꼈어요라고 말을 못 하니까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안 다뤄지는 것이고 나쁜 거는 아주 사소하게 그냥 얘만 맞아. 갖고 와서 아니 진짜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아이 있으면 일찍 못 일어나, 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왜냐면 것 같아요. 사람 씹을 때도 100가지 씹고 칭찬 아니 착해 그냥 끝내버리잖아. 맞아. 사람 좋아 맞아, 이런 거랑 맞아. 비슷해. 네. 어쨌든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좀 생산적이었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런 걸꼭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항상 소감을 이렇게 물어봐. 해야 되거든. 아니 오늘 근데 너네한테는 안 물어보지만 민기 씨는 이제 안 나오실 거잖아요. 아니 또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지만 나오지 일단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야? 내 아니, 말을 못해- 좀 저렇게 끝까지 못했다고. 들어볼래? 쓰레기. 초대 손님이시고 종윤 씨가 원래는 저 개그 이제 다음에 또 나오시겠지만 일단 게스트로 아픈 나오신 것 거지. 같아. 아파? 병원 가 병원. 자, 오늘 어떠셨는지. 아 또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하고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뭐 저는 제 밥값은 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저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랑 너무 딱 맞고. 네. 또 두 분이 직접 본인들의 에피소드를 풀어주니까 더 현실감도 와닿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 부부 이 이야기에 관심이 가는 분들은 많죠, 관심. 저희가 또 정전 부부의 육아 난장판이라고. 정전 부부. 구독자가 168명입니다 현재. 새로 네. 파신 거예요? 채널? 네. 이걸 왜 자꾸 아, 새로 팠어? 아니 168명인데 이걸 왜 정전 부부? 왜냐면 맨날 뭐 속궁합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업로드 언제 했어요? 하나 아마 이제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2개 정도 있을 어, 텐데 이제 시작하셨네. 정전 부부.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육아 난장판. 아이 난장판 키우면서 겪었던 이제 또 우당탕탕한 스토리들 전문가와 저는- 함께 풀어가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데는 이제 전문가가 딱 나오면 아우 네 선생님 막 이렇게 굽실굽실 하면서 아 제가 잘못했죠인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시킨 대로 해도 안 되던데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현실 육아. 찐 현실 육아. 이거 두 금방 개 올라와 있네요. 육아 전문가도 함께하는. 네. 2개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하나가 지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하나냐. 자유 씨가 잘못. 하나인데. 아, 진짜 아, 순수해. 왜냐면 두 개처럼 그렇게 그냥 따지면 착해. 3개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약간 바보 같기도 해. 아 얘 착해. 착한데. 얘 표현이 괜찮아. 착하잖아. 착하고. 얘 딴 생각 안 하고. 등 쳐먹기 좋아. 딱 봐도 넌 사기 애가- 조심해라 진짜. 어. 사기 조심해라. 착해. 너무 아, 착해. 애가 너는. 진짜 진국이야 진국. 그렇습니다. 오늘 네. 아무튼 민기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네. 또 뵙고 싶네요. 이스타 뭐 다른 프로에서라도 축구 좋아하시니까. 축구 좋아합니다. 어. 대전 시티즌 팬이고요. 갑자기. 2부 때부터도 응원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어필 됐을까는 모르겠네요, 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A와 마무리하고요. 다음 네. 주에 더욱더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